선생님, 70년 평생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72세에 배운 이 세 가지 비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72세 박영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아내가 처음으로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라고 물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현재 60대 이상 부부의 70%가 잠자리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을 4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경 후 10년간 각방 쓰던 우리 부부가 이 방법 하나로 신혼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75세 김진수 씨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10년간의 각방 생활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특히 50대 이후 부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느림의 미학, 호흡의 마법, 그리고 멈춤의 지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왜 이제야 알았을까라고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넘게 시니어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성교육 전문가 김정아입니다. 지금까지 5,000쌍 이상의 중장년 부부들을 만나 상담해 왔습니다. 얼마 전 72세 박영수 씨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4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며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난주에도 68세 분이 오셨고 그저께는 75세 분이 오셨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답니다.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의 70%가 60대 이상이십니다. 놀라우신가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젊은 부부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배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제는 서로가 어색할까?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 제가 15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부부의 약 70%가 친밀감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부부는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어서 무슨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구강애무라는 주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에이,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섬세하고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한데 구강애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68세 이정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젊었을 때 했던 방법만 고집했죠. 하지만 제가 의학적 사실을 설명해 드리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개월 후 이정호 씨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를 신랑이라고 불러요.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는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다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75세 김진수 씨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10년간은 각방을 쓰고 있었죠. 폐경 이후로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문제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접근 방법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신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라고 묻는 거예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저를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3%가 구강 애무를 통해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남성 중 구강 애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은 10%도 안 됩니다. 이 간극이 바로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70세의 한 어르신이 상담 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운전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내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70이 되어서야 배우네요. 많은 남성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20대의 몸과 60대의 몸은 다릅니다. 마치 20대가 먹는 약을 60대가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부관계의 방법도 나이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 커피를 타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정작 가장 은밀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은 왜 창피해 하실까요? 72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70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후회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5,000쌍 이상의 부부 중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 분들의 95%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지난주 69세 최병수 씨가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일처리 빠르기로 유명했죠.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 습관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의 아내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마치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 대해요. 키만 돌리면 바로 출발할 줄 아나 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가요?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성의 몸을 마치 스위치처럼 생각하는 거죠.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반응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스위치가 아니라 정원입니다. 천천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50대 이후 여성의 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느린 접근이 필요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이 충분한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젊은 여성보다 평균 3배 이상 길다고 합니다. 3배예요, 3배.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서두릅니다. 왜일까요? 혹시라도 중간에 힘이 빠질까봐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71세 김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5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딸리니까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천천히를 강조하시길래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 봤습니다. 30분을 투자했더니 세상에 아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초 1cm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1초에 1cm씩만 움직이는 겁니다. 에이, 그렇게 느리게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67세 박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마치 거북이가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아내의 미세한 떨림, 작은 한숨소리, 체온의 변화. 40년 동안 몰랐던 아내의 반응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준비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옆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최소 5분은 그냥 손만 잡고 있으세요. 5분이나요? 네, 5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 천천히 당신을 느끼고 싶어. 이런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73세 정인수 씨는 이 방법을 요리하기에 비유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쌀도 불려야 하고 육수도 우려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왜 인스턴트만 찾았을까요? 이제야 슬로우 쿠킹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목표 지점으로 가지 마세요. 배꼽 아래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때 입술로 가볍게 키스하듯이 터치하면서 내려가는데 절대 직선으로 가지 마세요. 지그재그로 때로는 원을 그리며 때로는 잠시 멈추며 가세요. 66세 한동수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평생 효율성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돌아가라니. 그런데 아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레지? 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절대로 클리토리스를 바로 자극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거기가 가장 예민한 곳이니까 거기만 자극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마치 밥도 안 먹고 바로 디저트부터 먹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부를 충분히 애무하고 나서야 중심부로 가야 합니다. 70세 윤재명 씨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항상 클리토리스만 집중 공략했어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건 마치 처음부터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해야 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음순 바깥쪽부터 시작하세요.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해서 살짝 스치듯이 터치합니다. 이때 압력은 깃털이 스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약하게 해서 뭘 느끼겠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약한 자극이 더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과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68세 송기태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수묵화를 그리는 것 같았어요. 진한 먹으로 확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한 먹으로 여러 번 덧칠하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3초 자극하고 2초 쉬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속적인 자극은 오히려 무감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다음 자극을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마치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다음 음이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요. 74세 임철수 씨는 이 방법을 써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내가 멈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동안은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눈치였는데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나갈 때쯤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내의 호흡이 깊어지고 몸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오히려 더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70세 강석준 씨가 상담실에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아내 옆에서 코를 골며 잤는데 정작 아내를 위해 제대로 숨 한 번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가요?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아세요? 68세 민경호 씨는 처음에 제가 호흡만으로도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숨 쉬는 거야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3주 후 민 씨가 다시 찾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당신 목소리가 달라졌어라고 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따뜻한 호흡은 단순한 공기의 이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36.5도의 따뜻한 공기가 민감한 부위에 닿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말단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입니다. 부드러운 호흡은 나는 당신을 서두르지 않아 천천히 즐기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2세 오상민 씨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흡연자였는데 아내를 위해 금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담배 냄새 나는 입김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50년 만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야 당신 숨결이 달콤해졌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 호흡법부터 익혀보세요. 코로 4초간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내쉬는 숨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66세 장민수 씨는 이걸 커피 식히기에 비유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서 식히듯이 그 정도의 부드러운 숨결이면 딱 좋더라고요. 너무 세게 불면 커피가 튀듯이 너무 세게 불면 아내가 놀라요. 호흡을 어디에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클리토리스에 바람을 불지 마세요. 그 주변 2에서 3cm 거리를 유지하면서 은은하게 열기만 전달하는 겁니다. 69세 하동훈 씨는 처음에 이 거리 조절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아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아, 거리도 애정이구나. 여기서 놀라운 테크닉 하나. 리듬 호흡법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데 내쉴 때 아주 약간의 진동을 함께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입술을 살짝 떨면서 흐음하는 소리를 아주 작게 내는 거예요. 71세 김영식 씨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아내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더니 이제는 그것 또 해줘라고 먼저 요청해요. 신혼 때도 이런 적 없었는데 더 고급 기술도 있습니다. 온도 변주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따뜻한 숨과 시원한 숨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따뜻한 숨으로 3-4번, 그 다음 입을 좀 더 벌려서 시원한 바람으로 1-2번. 이 변화가 놀라운 자극이 됩니다. 67세 조병국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여름날 에어컨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번갈아 느끼는 것 같다고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런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호흡과 함께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숨소리 자체가 일종의 소통이거든요. 깊고 안정적인 호흡 소리는 파트너에게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73세 임상철 씨의 경험담이 인상적입니다. 평소에는 TV 보면서 딴 생각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호흡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오늘은 정말 나만 보는구나라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파트너의 호흡과 동기화하는 것. 아내가 깊게 숨 쉬면 같이 깊게, 빠르게 쉬면 같이 빠르게. 이게 진정한 교감입니다. 70세 신재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내 호흡 따라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4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호흡법을 제대로 익히는 데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74세 윤석열 씨의 말을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는 70년 넘게 잘못 숨쉬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를 위한 숨쉬기를요. 지난달 73세 정태수 씨가 상담실에서 한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침실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상에서는 여전히 남남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각자 TV만 보고. 그때 저는 정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아내 손 한번 잡아보셨나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밀감은 침실이 아니라 부엌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만들어집니다. 69세 홍상수 씨는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큰 것만 신경 썼는데 알고 보니 작은 스킨십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빨리 끝내려는 마음입니다. 71세 노진구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힘들까봐 서두른 거였어요. 이런 조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0분 약속입니다. 휴대폰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춰놓고 시작하세요. 아니, 30분이나요? 네, 최소 30분입니다. 67세 백승호 씨는 처음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뭘 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30분도 부족하더라고요. 아내와 이야기하고 웃고 쉬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클리토리스만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가 제일 중요하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마치 피아노 칠 때 도, 음만 계속 누르는 것과 같아요. 70세 김대중 씨는 이 실수를 40년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늘 관역의 중심만 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체 면적의 70%는 주변부에 할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오늘은 뭔가 다른 애라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72세 안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주에는 정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역시 나이 때문인가 싶었죠. 그런데 3주째 되니까 갑자기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3주는 포기하지 말고 시도하세요. 왜 3주일까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친밀감을 높이는 작은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68세 문재인 씨는 매일 10분 스킨십을 실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 그냥 손잡고 있기만 해도 달라져요. 주 1회 함께 목욕하기도 추천합니다. 74세 박근혜 씨는 처음엔 쑥스러워했다고 합니다. 70 넘어서 무슨 목욕을.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서로 등 밀어주면서 옛날 얘기하고. 정말 좋아요. 취침 전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66세 이명박 씨는 매일 밤 아내의 발을 마사지해 줍니다. 처음엔 발냄새 난다고 사양했는데 이제는 기다려요. 발 마사지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특별히 감동적인 건 감사일기입니다. 70세 노무현 씨는 매일 저녁 아내의 좋은 점 3가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웃는 모습이 예뻤다. 이런 거요. 그걸 가끔 읽어주면 아내가 울어요. 75세 김진수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50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관계가 지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배운 이 방법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내가 당신이 이제야 진짜 나를 알게 됐네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완전 무료입니다. 더 많은 시니어 부부들에게 행복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친구분들, 형제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